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아마 시스코의 기술을 쓰고 계실 겁니다. 시스코는 말 그대로 인터넷 그 자체를 만든 회사, 거인 중에 거인이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오랜 거인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네, 한때는 이 말이 그냥 진리 그 자체였죠. 닷컴 버블 시절의 시스코는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처리하는 장비를 만들면서 사실상 디지털 세상의 모든 길목을 지배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죠. 근데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시스코의 제국은 과연 계속 굳건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코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회사는 그냥 제품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시스코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정확한 비유가 바로 인터넷의 배관공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당연하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의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이프를 깔고 연결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게 바로 시스코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온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시스코의 시작도 사실 아주 사소한 문제 해결에서 출발했습니다. 때는 1984년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던 한 부부 연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다른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달라서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언어를 통역해주는 장치, 바로 이 멀티 프로토콜 라우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시스코의 시작이었죠. 90년대에 월드 와이드 웹, 즉 인터넷이 터지면서 시스코는 그야말로 날개를 답니다. 모두가 시스코의 라우터를 찾았으니까요. 급기야 200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죠.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하드웨어 판매에만 의존했던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고 시스코는 아주 길고 긴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고 길었던 침체기가 역설적으로 시스코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스코의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옷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보시면 시스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네트워킹 장비가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기술 지원 같은 서비스랑 사이버 보안 분야가 떡하니 버티면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장비 한번 팔면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바로 곤두박질 쳤죠.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보안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에 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바로 미래 얘기인데요. 시스코가 이 AI 혁명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베팅을 하나 했습니다. 280억 달러. 네, 28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코가 스플렁크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쓴 돈인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스코가 미래를 얼마나 절박하게 또 얼마나 과감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38조 원이라는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하게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연결하고 보호하고 관찰한다. 먼저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네트워킹 기술로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데이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 진화된 사이버 보안 기술로 그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스플렁크의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고 싶다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시스코의 네트워크 데이터랑 스플렁크의 보안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AI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같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AI가 미리 예측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와, 이게 만약 진짜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시스코에 투자하는 거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요?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리스크를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코를 좋게 보는 분들, 즉 불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시스코에 투자한다면 바로 이런 점들에 베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인터넷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 디지털 세상의 필수 수도관 사업이라는 점. 둘째, 불안정한 하드웨어 회사에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구독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꾸준히 배당을 잘 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이죠. 물론 반대 의견, 베어 케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우선 이미 너무 커버린 공룡 기업이라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보안 같은 각 분야에서는 아리스타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처럼 더 빠르고 전문적인 경쟁자들이 시스코의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사적인 38조 원짜리 스플렁크 인수가 혹시라도 기대만큼의 시너지를 못 낼 경우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IT 예산부터 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걸로 돌아옵니다. 과연 시스코는 꾸준하긴 하지만 좀 심심한 디지털 시대의 수도나 전기 같은 안전자산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AI라는 강력한 심장을 새로 장착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호령하기 위해 깨어나는 잠자는 거인이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스코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달려있을 겁니다.